안녕하세요. 몸짱약사 민정현입니다. 짜잔. 자, 오늘 슈퍼맨 비뇨기과 원장님 모시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 정관수술 편입니다. 정관수술 생각보다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관수술 하는 방법, 예를 들면 칼을 쓰는지 레이저를 쓰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하고 나서 풀릴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병원에서 예.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관수술은 이제 애를 낳고 나서 이제 불임, 이제 더 이상 안 낳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40대에 와서 제일 많이 해요. 40대. 애들이 어느 정도 커 나가고 더 이상 이제 이세는 안 갖겠다 생각할 때라 40대 이후에 많이 오죠. 그러면 이 정관수술의 수술법 있잖아요. 예. 수술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정관이라는 것은 이 고안에서 정자가 생산이 돼서 이 부고안을 통해서 이제 정관을 타고 넘어가서 이 전립선 뒤에 있는 정낭으로 가서 이제 정액하고 합해지는 과정을 하는데 결국은 정관수술이라는 것은 이 정자 이동 통로인 정관을 폐쇄시키는 수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하려면은 우리가 음낭을 통해서 이 정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음낭을 통해서 정관이 어디 있죠? 예, 이 안에 있죠. 이 여기. 혈관 덩어리 안에. 혈관 덩어리 예. 안에.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이 정도 절개를 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한쪽만 절개요? 두 쪽 다예요? 원래 이제 한쪽만 절개가 이제 이 정 가운데로 해서 길게 해서 들어가서 이제 양 옆으로 고안이 두 개니까 네. 두 군데다 해야 중간으로 되죠. 들어가서 양 옆에 예.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이제 전통적인 정중앙 절개술이거든요. 정중앙?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술 부위가 길어져요. 양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넓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중앙이고 요즘은 바로 여기 위쪽에서 좌우로 해서 1cm 이하로 해서 뚫고 들어가서 이제 많이 하죠. 그러면 거의 수술 자국이 거의 안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쪽 절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절개를 우리가 칼로 할 거냐, 뭐 전기 소작기로 할 것인가, 레이저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의 이름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레이저로도 다 하죠. 레이저를 좀 더 선호할 것 같긴 해요. 예, 많이 좋아라 그러죠. 일차비 출혈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네. 정관을 묶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지금은 자르네요? 과거에는 네. 묶고 끝났어요. 어떻게 묶는 거예요? 정관을 우리가 들어 올려서 이렇게 나오면은 양쪽으로 묶고 끝나는 거예요. 실로. 실로? 네. 실로 묶어. 실 한쪽 묶고 이쪽도 이쪽 묶고. 그럼 실이 진짜 정관이 거기 이동 통로니까 네. 압력에 의해서 풀리기도 하겠네요. 풀리기도 하죠. 저는 이렇게 정관을 이렇게 뭐 묶나 보다 했는데 양쪽을 실로 묶어서 놔두니까 이게 실이 풀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떨어져 나가고 이 가운데 길이 생겨서 다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니 많이들 풀리겠는데요? 지금 원리를 봤을 때는 많이 풀렸어요. 저희 때 하다 보면 많이 풀려서 요즘은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묶고 한 1에서 2cm를 잘라서 없애버려요. 통로를. 정관을. 그리고 네. 이 끝과 끝을 전기로 다 지져버리죠. 구멍을. 그러면 저는 항상 자연스러운 거를 추구하는 약사라서 궁금해진 게 뭐냐면 이게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통로잖아요. 그러죠. 근데 통로를 잘라버렸어. 예. 그러면 건강상에 안 좋은 점은 없나요? 그게 이제 클로저가 발표한 자마라는 그 논문에서도 나오는데 1590명을 9년간 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고환염을 제외하고 정관수술 받은 남성들과 받지 않는 남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지 않나 해서 했는데 전혀 차이가 없었다. 그럼 부고환염은 생길 수는 있다? 이제 부고환염이 왜 중요하냐면은 부고환염은 결국은 고환 옆에 있는 부고환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게 역행성으로 그러니까 소변 나오는 요도에서 전립선을 통해서 정관을 통해서
통해서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병 때문에도 올 수도 있고, 소변이 안 좋다 보면은 고인물은 썩는다 해서 방광에 있는 염증들이 이쪽으로 타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했을 때 부관염이 생기는데, 정관 수술을 해보면은 이 균의 이동 통로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정관 수술을 한 분들은 부관염이 거의 안 생겨요. 안 그래서 생긴다.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정관 수술을 안 받은 사람은 부관염이 생길 확률이 많이 높기 때문에 그 연구에서 뺀 거죠. 그러면 질문 하나 더. 정관 수술을 하면 남성의 그 활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들었거든요. 좋은 질문이에요. 정력이 약해진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 정관수술을 한다 해서 고환 자체의 기능에 영향이 없거든요. 왜냐면 통로만 차단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영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술 마시다 보면은 자기는 정관수술한 대로 정력이 약해졌다고 술 마시면서 남자들끼리 많이 해요. 근데 딱 그럴 만한 때가 된 거예요. 정관수술 45세 되고 그러면 남성 갱년기가 오는데 누군가는 희생양을 찾아야 되니까 정관수술이 많이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노화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생산을 계속 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쌓이잖아요. 네, 맞아요. 고환이 일을 안 하긴 안 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고환 관련된 약간 고환염이 있다고 저는 듣긴 했었거든요. 고환에 우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정체돼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문제는 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래도 한 2% 미만으로 듣긴 했습니다. 2-3% 미만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사실 뭐 우리가 연구를 한다 그래서 100% 잘못된 걸 잡아낼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약간의 영향은 있겠죠. 어떻게. 네. 자, 기습 질문. 원장님은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진작 했어요. 진짜요? 잠깐만. 정관수술을 안 하는 비뇨기과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더라고요. 출혈도 많고 또 부작용들이 다시 또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막 머리가 아프니까 안 하는 경우들 많은데, 사실 정관수술은 중에 제 머리 못 깎은다고 진짜로 비뇨기과 의사도 자기 거 못해요. 조금 약간 신뢰가 갑니다. 왜냐면 왜 안과 가면 안과 선생님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안과 가면 라식이나 라섹을 하고 싶어요. 근데 원장님은 안경을 끼고 계셔. 맞아요. 그러면 그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안경을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겠다. 저는 사실 눈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셨구나. 미세혈관 작은 거다 보니까 섬세한 거다 보니까 이렇게 눈 건강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제 이전에는 묶었잖아요. 또 잘라도 뭐 공간을 내비두면 이게 이어질 일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자르기만 하고 짖으면 그것도 가능성이 없는데 아무튼 정관 수술을 했어. 슈퍼맨 비뇨기과에서. 근데 이게 어쩐 일이야? 임신이 됐네?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관 절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성관계를 하면 임신이 돼요. 바로 하면요? 네. 아니 공간을 두고 해도? 네. 아니 거기 고여있던 거.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서 차단을 했는데 이미 나간 것들이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거. 미성숙 정자들이 성숙되는데 정관을 타고 정관까지 가는데 69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3개월간은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3개월간 우리가 피임을 해라 그래요. 그리고 피임을 안 하더라도 자위를 하든지 해서 10회에서 20회 정도 정액을 다 빼라 그러거든요. 10회에서 20회 정도? 그래서 수술 끝나고 3개월 후에 무정자 검사를 꼭 해요. 무정자 검사도 하는구나.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3%에서 정자가 나온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약간 야한 영화 보면서 나온 걸 보고 검사하는 거죠? 이제 병원에 이제 야한 비디오를 갖다 놨는데 요즘 사람들의 눈높이에 낮아요. 그 비디오가? 네. 우리가 아무리 신작을 갖고 와도 안 돼요. 그래서 환자 짜증내요. 환자가? 이렇게 하면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자통을 줘요, 아예. 집에서 진짜요? 수술 한 날 아예 줘요. 날짜 써가지고 며칠날 갖고 와라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정관 수술을 하고 뭐 3개월 동안 주의를 하고
근데 이 수술을 했을 때도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또 끝나고 나서 주의사항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수술은 이제 20분 정도 걸리고요. 20분? 예. 일상생활은 항상 가능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과격한 운동은 하면 안 돼요. 이 정관 자체 주변에 혈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힘쓰는 거라든지 그런 건 꼭 참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간 술 드시지 마시고. 근데 꼭 알코올로 소독한다고 드시잖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말 안 들으시는 분들. 그러면 이거는 지혈하는 게 되게 애매하겠다. 항생제 잘 복용하시면 되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3개월 뒤에 무정자 검사를 했어요. 근데 한 5년 뒤에 부부싸움이 난 거예요. 와이프가 임신을 한 거예요. 5년 뒤에? 예, 실제 사건이에요. 어, 실제 예, 사건. 예. 그래가지고 소송까지 갔어요. 소송. 아, 원장님이랑? 아니요. 부부끼리. 이혼 소송? 와이프가 바람을 피웠다. 남자가. 아니, 자기는 정관수술하고 3개월 뒤에 무정자 검사를 했어요. 없는데. 해서 소송까지 간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뭐였어요? 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쪽 병원에서 수술할 때 이야기 안 들었냐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수년 뒤에 임신할 확률이 0.1%예요. 1000명당 1명꼴로 다시 붙는 경우가 있어요. 아, 자기네 스스로 붙어요? 지져놨는데? 그래서 그분은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했죠. 정액검사 다시 해봐라고. 그러니까 정자가 나온 거예요. 붙어가지고. 엄마야. 예. 절대 와이프를 의심하지 말고 비뇨기과를 다시 한번 오셔서 정액검사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와, 신기하다. 나 하나 때문에 여자가 임신을 하면 여자가 낙태 이런 거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를 편하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약간 흥미진진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아서 3개월 그것도 그렇고 무정자 검사를 따로 해야 되는 것도 이제 사실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되게 꿀팁이에요, 꿀팁. 그죠? 아무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좋아요, 구독.